어떤 관계는 버려야 숨을 쉴 수 있지만 어떤 끊김은 마음 깊은 곳에 멍을 남깁니다. 관계를 자를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철학자의 한마디. 내 안의 고요를 지키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기에 타인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누군가의 말과 시선 안에서 스스로를 규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관계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죠. 한때는 따뜻했던 말투가 어느 날엔 날카로운 침처럼 박히기도 하고 같이 웃던 기억이 이제는 이유 없는 무거움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순간 우리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 인연은 나를 병들게 한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한 사람을 조용히 지워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계를 끊고 나서조차 마음이 가볍지 않다면 그건 정말 그 사람 때문일까요? 혹은 내 안의 감정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건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에 반응하는 우리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말, 행동, 태도, 그 자체보다 그것에 휘둘리는 내 감정과 해석이 고통을 키운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연을 끊어야 할 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감정에 휩쓸려 상대를 혐오하거나 비난하며 모든 잘못을 그 사람에게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난 관계는 언제나 미련을 남기고 그 사람의 이름을 지우기보단 오히려 더 짙은 그림자를 남기곤 합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죠. 너는 괴물을 바라보다가 결국 그 괴물처럼 변하고 말았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미워했던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내가 끊고 싶었던 그 감정이 어느새 내 얼굴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건 관계를 끊은 게 아니라 나를 잃은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를 정리할 때는 상대가 아닌 나 자신과의 거리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내가 왜 아팠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았는지, 무엇을 기대했기에 실망했는지, 그 모든 감정을 충분히 안아주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과의 인연도 고요하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내는 길이 된다는 걸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지우기보다 내 안의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철학자는 말합니다. 사유하라, 성찰하라. 그 감정이 진짜 이별을 원하는 것인지, 단지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때때로 관계에서 이 정도면 잘해줬지. 그 사람은 내 진심을 몰랐어.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합니다. 마치 내가 한 일들을 정당화하지 않으면 그 관계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아 붙잡고 있던 감정들을 하나하나 합리화하려는 거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내 진심이 얼마나 인정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마음을 주던 순간 내가 얼마나 충만했는가, 얼마나 그 감정 속에서 나다웠는가, 그것입니다. 관계를 잃은 뒤에야 우리는 깨닫곤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기억보다 그 사람에게 쏟아냈던 내 마음이 더 선명하게 남는다는 것을.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후회 없는 관계라는 것이 사람에게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주는 데서 온다는 걸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억지로 흐름을 거스르지 마라. 진짜 강함은 부드러움 속에 있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결코 소리를 지르며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문을 닫는 것, 그리고 돌아서서 내 안의 흔들림을 가만히 껴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문을 닫는 순간까지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으려 합니다. 그 사람이 더 나빴고, 그 사람이 더 무심했고, 그 사람이 나를 몰랐다고. 이 모든 말들이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해 던져지는 건 아닐까요? 우화 속 한 사내는 친구에게 배신당한 뒤 매일 밤 그 친구를 욕했습니다. 그 자식은 날 속였어. 다시는 누굴 믿지 않겠어. 그러자 옆에 있던 현자가 조용히 말했죠. 내가 그 사람을 욕할수록 그 사람은 내 안에 더 오래 머무를 거다. 용서란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는 고통 속에 붙잡아 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용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든 그 의미를 존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연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으로 남아 우리 안에서 고요히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람을 지우기보다 그 사람이 남기고 간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겠습니까? 철학자는 말합니다. 마음의 칼날을 거두고 사유의 거울을 들어라. 그러면 당신은 이별이 남긴 슬픔이 아닌 그 시간을 살아낸 나의 따뜻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인연이 끝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 말입니다. 함께 나눴던 농담, 걱정 섞인 인사, 무심한 듯 건넸던 일상의 조각들. 그 모든 말들이 갑자기 공중에서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그 사람보다 그 말들이 더 그리워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과 연결된 나만의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있었기에 나는 어떤 순간에도 위로받았고 또 상처받기도 했던 것이니까요. 이별은 사실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언어에서 멀어지는 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했지만 그가 말한 이성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말을 주고받는 능력, 곧 관계의 본질이기도 했죠. 그러니 언어를 잃는 이별은 관계의 끈이 아니라 내 존재의 일부가 조용히 떨어져 나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관계를 끊고 나서도 그 사람을 향한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 때가 있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 말 한마디만 더 해줬다면, 미안하다고 한 번만 말했더라면, 그건 아직도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과 완전히 대화를 끝내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니체는 말했죠. 과거에 대한 집착은 미래에 대한 공포로부터 오는 것이다. 관계를 끝내는 가장 평화로운 방법은 그 인연을 정리하는 동시에 내 마음속 문장을 하나씩 정돈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을 걸 수 없더라도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보는 겁니다. 고마웠어. 미워했던 날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날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런 내면의 말이 결국 우리를 감정의 혼돈 속에서 꺼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노자는 또한 말했습니다.
참된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품고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침묵으로 남은 나의 마음을 들려주시겠습니까? 감정의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그 침묵 속에 남은 마음의 결이 당신을 더 부드럽게 감싸줄지도 모릅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성찰하라. 너의 침묵이 단절이 아니라 마지막 인사였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어지는 이야기였는지를 당신의 내면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사람을 잃고 나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관계란 단순히 함께 있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요. 어떤 인연은 그 사람과 나눈 말보다 그 사람 앞에서의 내 모습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 앞에서만 유난히 불안했고 그 앞에서만 나답지 못했던 나. 그런 내가 아직도 마음 어딘가에 남아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자는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관계를 끊고도 그 기억에 갇힌 채 살아간다면 그건 아직도 그 사람 안에 있는 나를 놓아주지 못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관계를 정리할 때 그 사람보다 그 사람 앞에 나를 먼저 떠나보내야 합니다. 자주 웃으며 맞장구 쳤지만 사실은 외면당하는 게 두려워 애썼던 나. 화를 내고 돌아섰지만 진심은 몰라줘서 슬펐던 나. 그런 나를 보듬지 않으면 인연은 끝났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어떤 기억은 누군가를 잊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던 나를 이해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견딜 수 없는 자는 어떤 관계도 견디지 못한다. 그 말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삶에서 조금은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반드시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전부를 알아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조차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고통은 어쩌면 애초에 채워질 수 없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대한 만큼 상처받고, 기대한 만큼 멀어지며, 기대한 만큼 후회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기대를 거두고 그저 한 사람이 나와 함께 했던 시간 속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요? 그 시간이 아름다웠든 쓰라렸든 그것은 당신의 삶 속에서 진실했던 시간이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마음의 문 하나는 닫힐 수 있습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사유하라. 끊긴 인연이 당신에게 남긴 가장 깊은 흔적이 상처가 아니라 이해였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쉽게 못 잊어. 헤어졌는데도 그 사람이 자꾸 떠올라요. 그 말 속엔 정말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나날이 아직도 내 마음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는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의 기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고치는 일은 다시 만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때로는 훨씬 깊은 용기를 요구하죠.
스토아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엔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 모든 건 내 손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어떻게 기억하는지는 오롯이 내 안의 일이죠. 지금 당신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인연, 혹시 아직도 그 사람을 향해 묵묵히 문을 열어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철학자들은 모든 문을 다 닫을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열린 문 앞에서 계속 서성이는 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잔인한 일이라고 했죠. 관계를 놓는다는 건 냉정한 결별이 아닙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더 이상 이 마음에 상처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입니다. 그 다짐은 타인을 향한 게 아니라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가장 내면적인 선언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마음을 비우는 건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기대하던 감정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기대가 비워질 때 비로소 다른 감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때로는 고요함이고 때로는 새로운 관계를 준비하는 여백입니다. 그래서 인연을 놓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리하는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건 당신이 충분히 성숙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성찰하라. 그 이별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붙잡고 있는 내 손이 아픈 것은 아닌지를.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무거운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은 그 손을 살며시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아주 먼 길을 걸어온 겁니다. 어떤 인연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흐려지지만 어떤 인연은 멀어질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잊었다고 생각한 그 이름이 문득 어느 날 익숙한 냄새나 오래된 노래 한 줄에 다시 떠오르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왜 아직도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걸까? 왜 이별의 기억이 아직도 나를 흔드는 걸까? 그 순간 우리는 잊음이라는 게 기억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 기억과 함께 살 줄 아는 법을 배우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애씁니다.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그 슬픔을 지켜보는 나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이 가르쳐주는 태도입니다. 관계를 끊었다는 사실은 슬픔을 없애준다는 말과 다릅니다. 인연을 끊고도 아픈 건 그 관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했던 마음은 그 자체로 기억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기억은 칼이다. 그러나 잘 간직된 기억은 연민이 된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날카로움이 올라온다면 당신은 아직 그 기억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당신 안에서 연민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관계를 잃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재건축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 사람 없이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배우고 그 사람을 품고 있던 자리에 이제는 나 자신을 앉히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머물지 말고 흘러가라. 고여 있으면 썩는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말, 그날의 표정, 그때의 감정, 그 모든 것에 마음이 고여 있다면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앞으로 흐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흐르기를 멈춘 마음의 지점을 기억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마지막 말, 그날의 침묵, 그 순간이 당신 안에서 멈추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놓아줄 시간입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사유하라. 당신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이미 떠나야 할 감정은 무엇인지 그 물음에 고요히 귀 기울인다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도 조용히 흘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관계를 끊고 나면 처음엔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 쌓였던 감정, 누르고 눌렀던 피로가 조용히 빠져나가듯 흩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어느 순간 묘한 침묵이 찾아옵니다. 더는 연락이 오지 않는 휴대폰, 함께 걷던 길 위의 적막,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는 일상의 빈자리.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 선택이 맞았을까? 조금 더 참았다면 달라졌을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감정도 피하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침묵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직면하라고, 그 안에서 진짜 나를 만나게 될 거라고요. 이 두 번째 침묵은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버텨냈던 나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헷갈리고,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기도 하죠. 그러나 철학자는 말합니다. 외로움은 곧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다. 그 침묵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당신 곁으로 데려가기 위해 온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였을 땐 놓쳤던 나의 감정들, 침묵 속에서야 비로소 들립니다. 나는 정말 괜찮았던 걸까? 그 관계 안에서 나는 편안했나? 아니면 버티고 있었나? 그 물음들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마음속에서 울리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침묵을 삶의 무게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게는 무작정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천천히 내려앉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별 후의 침묵은 당신을 고요하게 만들지만 그 고요함은 당신을 다시 중심으로 데려옵니다. 그 중심이란 타인의 말, 인정, 기대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당신. 노자는 말했습니다. 흙탕물을 맑게 하려면 가만히 두어야 한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휘저을수록 흐려지는 그 마음을 지금은 잠시 조용히 두어야 할 시간입니다. 슬픔도 아쉬움도 미련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도록 두세요. 그것이 떠나야 할 감정이라면 당신이 아닌 그것이 먼저 멀어질 겁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성찰하라. 당신의 침묵이 외면이 아닌 회복의 시작이었는지를, 그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평안을 지금 느껴보시겠습니까? 이별을 겪고 나면 사람보다 먼저 떠나는 건 말이지만 사람보다 오래 남는 건 감정입니다. 말은 사라지고 얼굴은 흐려지는데도 그때의 감정은 뚜렷하게 되살아납니다. 슬펐던 순간, 서운했던 장면, 말하지 못한 오해, 끝끝내 건너지 못한 마음. 그 감정들은 몸 안 어딘가에 남아 불쑥불쑥 올라오곤 합니다. 잠이 들기 전 혼자 걷는 길 위에서 낯선 풍경 하나에도
그 사람과 나눈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의 잔재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바라보려 합니다. 나는 왜 그 순간 그렇게 아팠을까? 무엇이 나를 그토록 실망시켰을까? 정말 그 사람이 원인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만든 기대였을까? 관계를 끊고 난 후 이런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사람만이 그 감정을 건강하게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이해받지 못하면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이해될 때 비로소 소멸한다. 그 말을 곱씹어 보면 우리가 괴로웠던 건 그 사람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해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말하지 않은 감정을 오해로 남기고 듣지 못한 마음을 상처로 기억합니다. 노자 또한 말했죠. 말하지 않는 마음은 가장 무겁다. 이제 그 무거운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당신이 느낀 서운함, 그 속에 담긴 진짜 바람은 무엇이었는지,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던 것, 사실은 이해받고 싶었던 것, 사실은 그냥 한번 괜찮아라는 말이 듣고 싶었던 것, 그 모든 진심을 이제라도 당신 자신이 알아줄 수 있다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를 끊은 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마음의 정리입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사유하라. 떠나간 사람보다 남겨진 감정을 먼저 위로하라고. 그 감정 하나하나가 당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했고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증명해주는 작은 빛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관계를 잃고 난 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때의 나는 내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 말엔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낯설어졌던 나에 대한 혼란이 담겨 있습니다. 왜 나는 그 앞에서만 작아졌을까? 왜 나는 그 말에 그렇게까지 흔들렸을까? 왜 나는 내 감정보다 그 사람을 먼저 배려했을까? 그 물음의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연이 끝나고 나면 남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 서 있던 나 자신이라는 걸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타인은 나를 다치게 할 수 없다. 그 다침은 내 안의 해석이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남 탓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를 아프게 만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던 나 자신이었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관계를 통해 상처받았던 만큼 우리는 관계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무엇을 원했는가? 무엇이 두려워서 침묵했고 무엇이 아파서 끝내 떠났는가? 이 모든 질문이 관계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남아 우리 내면을 조용히 흔듭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기를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누군가를 통해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나는 어떤 나로 남게 되었는가. 어쩌면 이별이란 상대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왜곡되었던 나를 제자리로 되돌리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니체도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고독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이다. 그 고독은 쓰라리지만 그만큼 정직하고 단단합니다. 관계를 잃었기에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성찰하라. 떠나간 이의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보이지 않았던 너 자신의 얼굴을, 지금 당신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림자. 그건 사람의 잔상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회복해야 할 본래의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를 끊고 난 뒤 우리는 오래도록 하나의 감정에 머뭅니다. 내가 너무 나빴던 건 아닐까? 조금 더 참았어야 했던 건 아닐까? 그 감정은 죄책감과 후회 사이에서 우리를 조용히 가라앉게 합니다. 특히 상대가 상처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더 깊은 자기 비난에 빠지곤 하죠. 그러나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후회는 과거를 고치는 도구가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는 거울일 뿐이라고.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별은 지나간 감정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정돈하는 일입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그 모든 감정의 흔적들 속에서 내가 진심이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관계를 이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보다는 그 관계 속에서의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정직한 방식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는 너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운명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모든 고통마저도 나의 일부로 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떠난 사람과의 추억, 끝난 인연이 남긴 감정, 그 모든 걸 지워내려 하지 마세요. 지워야만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껴안는 법을 배워야 비로소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비움은 곧 채움이다. 마음이 가벼워야 멀리 간다. 그 말을 곱씹으며 이제는 당신 마음속에서 그 인연의 자리를 조금 비워주세요. 그 자리에 자책도 분노도 아닌 조용한 연민과 따뜻한 이해가 들어설 수 있도록. 철학자는 말합니다. 사유하라. 지나간 인연은 끝이 아니라 당신이 더 나다워지는 여정의 한 구간이었음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문해 보세요. 나는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있었는가? 지금의 나는 나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가? 그 질문에 고요히 그래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별을 가장 철학적으로 이겨낸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공부였습니다.